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한 의원은 2012년 대선의 부정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지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수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록 수석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권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입장 간단하게 총론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교육 현장에서 이 역사책이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책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를 가르치는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책이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그 서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이제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역사 교실을 계속 열어왔어요. 그래서 역사 전문가, 특히 한국사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특강을 들었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교육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6.25 전쟁도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 사상을 우리 애들에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또 북한의 만경대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그 좌편향 교과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거민정 체제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거민정 체제를 했더니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상당히 간접적인 서술을 많이 했고 또 지금의 지필과 그다음에 지금의 교과서 채택 시스템이라면은 이념 단체들 때문에 좋은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들 학교 현장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네. 교학과 보셨죠? 재작년에 채택률이 없죠. 예. 전국에서 한 학교만 채택을 하는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네, 지금 뭐 모두 발언부터 주체 사상 그 관련 언급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한 곳도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편향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한 군데서도 이게 예.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랄지 베트남이랄지 몽골 같은 그런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 있는 이런 판국에 지금 왜 이렇게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현장이나 국민 여론도 그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다 반대하고 있고 학생들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싫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인데 결국은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전두환 시대의 전두환 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 그리고 친일 독재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라면은 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느냐. 그래서 역사 애국 교과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적인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리가 임시정부부터 개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부인을 하면서 또 헌법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획일화시키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자는 게 지금 21세기 지금 선지자된 이 시대에 정말 맞는 것이냐. 네. 국민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그 주체사상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의 김정은 발언 내용도
방송에 소개를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런 부분은 방송에서 소개를 예. 하면서 교과서라고 얼마든지 하는 우리 거는 다릅니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교과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는 내용이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예. 때문에 한 말씀만 네, 예. 드리면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밤마다 이런 그 특정 이념 단체들이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위를 했고 이런 그 압력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 주체 사상도 그렇고 만경대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그냥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작년 교과서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본다는 교과서인데 미래 교과서.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3.1운동에 눈 씻고 봐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진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오히려 최초의 우리나라죠.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 그다음에 또 우리 최초의 단발 여성, 단발 머리 자른 여성 강향란. 예. 이런 사람에 대한 사진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여사에 대한 사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유관순 여사 사진 이렇게 있어요. 예. 18살에 예?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고문 받아가지고 말이죠. 사망한 이런 유관순 열사의 사진 또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어떻게 단발머리 최초의 단발머리 여성 또 그다음에 최초의 서양화가 이 서양화가는 또 그 이혼 고백서라는 그 글을 썼더라고요.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흥분 안 합니다만은 예. 말씀드리면서 흥분이 좀 되는데 이것은 교과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방금 나온 뉴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하고 비교하는 이런 동영상을 틀은 네, 지금 학교가 보도가 되고 적발이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의 현장을 완전히 이념 투쟁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세력이. 저는 이런 그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10년, 20년 그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 정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검정화가 되면은 뭐 친일 교과서가 된다, 유신 체제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DJ 시절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줄곧 국정화 교과서였습니다. 국정 교과서였어요. 그때가 유신 체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바뀌었죠. 발간되지도 않은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 있지도 않은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라는 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야당의 이 행동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저도 좀 내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제대를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든든한 젊은이들 그렇죠. 예. 얼마나 우리 국민들도 감동을 받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칭찬을 했어요. 그럼 그 장병들이 어떤 교과서 지금까지 거민정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면서도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해서 소화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소화할 수 있는데 국민과 학생들을 획일적인 사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리고 이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교육부의 지필 기준에 의해서 지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주체사상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세습체제에 대해서 지필 기준에 들어있어요. 지필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뭐이고 주체상의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부관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그리고 유관순 누나 열사의 사진은 없고 다른 분들 사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교과서라고 해서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벽하지 지필 기준이 않더라도 이건 있고 너무한 제 이야기를 거죠. 좀 들어보세요. 지필 기준이 있고 그렇다 하면은 이런 것은 거민정 교과서의 지필 기준 테두리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민족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다면 정말 토론을 하자.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행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과거에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 국정교과서 내용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토론해 볼 수 있고 개선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문제점도 다 그게 거민족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호도하거나 또 주체사상 교육도 안 시킨 걸 가지고 주체사상 교육을 시켰다. 6.25가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했다. 어디에 남북 공동 책임으로 나옵니까? 지필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필 기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직도 송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지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지필 기준을 때문에 지키지 않고 그대로 교과서를 발행했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죠.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한 것이고 지키지 않고 주체 사상을 예를 들어서 않았습니까? 교육시키고 있다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하면은 교육부가 사실은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한 거죠. 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에서는 법적으로. 그거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도상 다양한 허점에 대해서는 지필진이 다양한 접근을 하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숫자는 59명의 지필진이 여러 그 8종 교과서인데 여러 출판사를 우리가 회전문 지필이라고 그러죠. 다른 교과서를 옮겨가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제도가 특정한 이념 단체에 속한 특정한 역사 학회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그냥 그 지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숫자는 8개인데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획일적입니다. 그게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거민족 교과서의 문제점이 14에서 하나 둘이다 하면은 만약에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은 과거에 국정 교과서 시대를 보면요. 5.16 혁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 혁명은 이게 이제 유신 시대 교과서인데 5.16 혁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어떻게 5.16 혁명을 아무리 미화한다 해도 4.19 의거의 계승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보면은 5공화국을 길이 빛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5공화국에 대해서 미화하는 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래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왜 안 가져오셨어요? 열 중에서 훨씬 더 크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전두환 정권까지 가면 조금 더 논의가 너무 확장되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주체 사상 관련해서 이제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비판까지 넣어서 드라이하게 기술했다 이렇게 반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는 주체 사상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책까지 직접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8종 교과서를 제가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희도 다 이제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해방 전후사를 인식하는 가장 그 큰 뭐라 그럴까 지식인들의 인식 틀이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 책, 또 전환 시대의 논리라는 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죠 브루스 커밍스가 그 수정주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남침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불가피하게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이제 내재적인 접근이죠. 북한 입장에서의 서술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 의도까지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합리화된다. 또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이거 다 합리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전에 어떤 고전적인 역사인식이 아니라 이제 수정주의 역사인식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김영록 우리 선배님께서도 수석 대변인께서도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치관 속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교조가 또 출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논리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또 의식에 깔려 있다. 그 깔려 있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 교사들이 사용하는 그 학습 지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민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또 이런 그 역사 교과서를 뒷받침해주는 또 그 학원에서 나오는 뭐 또 자료들? 여러 출판사에서 예. 나오는 자습서, 예. 문제집 이런 것도 다 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화는 다시 획일화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5명, 6명이 집필하는 이 소수 아르바이트 개념의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아주 편향되고 왜곡된 다수의 획일화된 책이 나왔다. 다수의 교과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이제 역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오히려 예. 그러면 교과서 정말 우리 교과서가 학생들, 더 수험생들은 편향됐다는 헷갈릴 얘기가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할 거예요? 김영우 예. 수석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을 가지고 이념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있지요. 저거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념 논쟁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로 전환을 시켜서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국정교과서로 획일화해서 사상을 통제하자는 게 이게 어떻게 예. 있을 수 있는 좌파 이야기가 이념적인 이거죠. 교과서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균형을 잡자는 사회에 겁니다.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문제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학생들한테 해결적인 생각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사회의 편향된 시각이랄지 이념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예. 이거죠. 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그걸 생각이 존중해 담겨 주는 있으면 게 문제 삼지도 헌법적인 않습니다. 헌법적인 가치인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저 사람은 자양이다, 자경이다. 또 종북머리로 색깔 논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이게 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검정이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검정이냐 국정이냐 그 문제 이전에 현행 검정 체제가 획일화돼 있느냐 다양하냐 그 시각부터가 그게 지금 다른 분명하게 것이죠. 다른 예. 건데 그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에 비해서 현대사 기술이 좀 대폭 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교과서만 해도 60페이지 이상이 현대사입니다. 근데 저는 현대사도 이제 6.25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를 다루고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3, 40년 된 일들에 대해서는요, 아직 역사적으로 검증도 안 돼 있고 생존에 있죠. 사료가 예. 정리도 안 돼 있고 생존의 인물들이 예. 있습니다. 생존에 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현대사를 이렇게 그 자신 있게 말이죠. 우리가 서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역사는 역사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도 하는 것이고 분류도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생존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는 것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부분은 좀 그런 어떻게 부분, 보세요? 줄여야 된다. 너무 현대사가 욕심을 부린 맞느냐, 겁니다. 그 근대사, 현대사가 맞느냐, 적느냐 하는 분량의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조사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애단에 불과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근현대사는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은 벌써 우리나라 독립 이후에 얼마나 시간은 많은 70년, 역사가 예. 있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발전도 있었고 또 우리 부끄러운 역사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는 역사인 것이고 우리가 잘한 점 부끄러운 점 이런 부분을 역사에 사실적으로 기술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분량이 적다 많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역사가 많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다시 반론을 드리자면 좀 분량은 좀 많다고 보시나요? 분량은 저도 편향성을 떠나서. 과거에 예. 우리가 배웠을 때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더 자세하다는 예. 제가 읽어본 자세한 내용이 내용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더 한 가지 자세하다는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획일적이죠. 들고요. 정주영 생각은 회장이 들고 정주영 회장이 잠시만요. 그리고 소 500마리를 이런 데리고 잠시만요. 잠깐 제 먼저 이야기를 말씀을 북한을 듣고 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정주영 생각이 회장이 들고 기업인지 이런 부분은 아닌지도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정치권 이슈로 살짝 돌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연장선 얘기인데요. 이제 여야 모두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 여야 간의 싸움은 끝도 없을 것 같고 시각이 다를 텐데 지난주만 해도 여론을 보면은 중도층이나 이제 무당파층 40대층에서는 이제 좀 여론이 갈렸었는데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야권한테 조금 유리한 여론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여론전에서 크게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오늘 보십니까? 이거는 유불리를 따졌다면 예. 저희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 선거 또 후년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예. 유불리를 따지면은 저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총선 셈법이 아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것은 선거와 예. 관계없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꾸자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여론조사가 뭐 검정이 좀 반대가 좀 높다고 국정화가 반대가 높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이거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서부터 역사교실을 열어가지고 잘못된 역사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 신념은 저희는 초지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하시는 그렇죠. 역사 계속 교육 해왔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다수 예. 여론에서는 저희가 좀 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이 얼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이제 임무죠. 단 이것이 국회에서 어떤 정쟁으로 흘러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또 뭐 발목 잡는다든지 다른 상임위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또는 다른 법원과 연계해가지고 국회를 올스톱 시킨다든지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네.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면 되고 좋은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하게 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정화를 여론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저희 김영록 대변인께 좀 돌려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를 응답자분들은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정하냐 검정하냐 그 질문에 답한 건데 그 국정화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조금 더 야당의 야권 아니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 보십니까? 않고요. 정부에서 맨 처음에는 통합 교과서를 만들겠다, 또 국정 교과서를 예. 만들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교과서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도 헷갈리지 않고 수능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좀 국정화의 여론 지지도가 높았어요. 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N적의 생각을 갖고 또 국정화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높았는데 이제 뭐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고 우리가 일으킨 북침으로 네. 학생들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여론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펼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그건 아닌데 특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 교사들이 역사 교육의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부터 그건 아니다고 반대 여론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젊은층, 장년층까지도 지금 반대로 많이 돌아섰어요. 특히 이제 이 무당층도 보면은 50% 정도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다가 지금 62%도 높아지고 중도층도 46% 정도 반대하다가 지금은 55%로 이렇게 반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제는 국민 여론이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알고 반대로 돌아섰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1년 만에 10개월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2017년에 보고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재직하실 때는 1년간 쓰는 국정교과서가 될 건데 과연 정권의 맞춤형, 정권 입맛에 맞춘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더구나 그 시행 기간도 1년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결국 1년짜리 정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가 될까 아니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차기 대선 이후에 또 수정이 그렇죠. 될 것이다. 예. 다음 정권에서는 역사교과서가 또 바뀌게 되면 국민들 일반 특히 어린 학생들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김영우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이면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대선 레이스 기간인데 뭐 이게 정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인식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속도 저항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보십니까? 것은 제대로 된 올바른 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지필진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만들게 돼 있는데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8개 교과서를 만드는 그 지필진들은 나뉘었죠. 그래서 보통 5명에서 6명, 뭐 7명이 이제 그 한 출판사에 속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1년 넘게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한다면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은 대부분은 근현대사예요. 특히 현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와 또 국문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런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것이 대선에 맞춰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이 현 정부 찬양한다면은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그래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문제는 2017년도에 역사 이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의 그 8가지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뭐 어디는 또 구석기가 10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또 3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용들은 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능 시험 볼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사책은 저는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균형 잡힌 이런 시각을 위해서는 국정화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학자들한테 맡겨야 돼요. 예,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수험생들한테도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그럼요. 이거 대학 혼란이 옵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균형 같은데, 잡힌 그거는. 시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여러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민정 체제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국정화로 하게 되면은 편찬 책임자들부터 이 편향산 논란이 지금 사실 일고 있어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에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옹호 성명서를 냈어요. 교과 교과서 친일 미화 논란에 대해서 옹호 성명서를 냈고 이분은 전두환 정권 때도 제5공화국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를 우리나라의 장래는 길게 빛날 것이다. 이런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편향된 시각을 갖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류 사학자, 서울대 역사 관련 교수님들 34분이 우리는 불참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화가 균형된 시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자칫하면은 편향된 교과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능 문제 이야기 하시는데요. 수능 문제 현재 체제하에서는 교과서의 공통적인 부분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책을 전체를 다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한국사는 수능 시험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능 문제 때문에 검정 교과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른 과목도 다 검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이요. 1948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인민위원회 그 선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했습니까? 안 참여했습니까? 혹시 우리 사회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을 걸로 아는데요. 저는?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좌편향입니까? 역사적 사실은 참여 안 한 거죠. 몇 사람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과서에 일부 남한에 있는 남한 사람들도 북한 임시위원회 선거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옹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역사 팩트 하나하나든 얘기가 끝이 없어서 용도를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요 연장선일 텐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의에서 3년 전 201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오늘 청와대 김성 홍보수석도 미국 방미길에서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명예훼손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먼저 김영우 대변인님 먼저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8대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대선 불복종을 얘기하고 있고. 선거 쿠데타라는 얘기하고 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박근혜 정권이라고 이런 그 얘기도 하고 이미 다 지난 일이긴 하죠. 그렇죠.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요. 어떻게 그분이 아마
통합진보당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일 거예요. 다시 탈당했다가 다시 예. 근데 제가 뭐 그렇죠. 과거 이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은 예. 그 국민이 뽑아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국익을 위해서 뭐 지금 이제 또 출장 중입니다만은 이 출장 중임을 틈타 가지고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통령을 정면으로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뽑아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대통령이 나가서 무슨 국익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슨 외교 정책을 펼치고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남북 통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강동원 의원의 어제 발언은 정말 잘못됐고 이것은 제가 대표까지 거론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야당의 문재인 대표께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것이 교과서 투쟁하고 연계가 된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 출타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통진당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저는 강동원 의원 국회의원 글쎄요. 저는 뭐 동료 국회의원입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자질과 자격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요즘에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투쟁을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이 우리 당 내에서도 적절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은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그 생각과 소신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라고 해서 발언 내용을 다 세세하게는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철저하게 개인적 의견이며 당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바로 논평을 냈어요. 바로 논평을 냈는데 오늘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또 당사자 강동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에도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이 대선에 대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때도 전자개표기가 오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때 노무현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도 새누리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한 적이 있고 또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48% 국민의 지지를 얻은 야당의 문재인 대표를 걸어서 공산주의자 운운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사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그 발언이 잘못됐다 하고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고 해임 조치를 하는 듯한 그런 조치는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고용주 이사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대정부 아닙니다. 질문에서 잠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고 오히려 그 이 개표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소수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오히려 경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사퇴 운운하면서 강하게 지금 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심학봉 사건으로 인해서 좀 위축된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님 생각만 조금 했습니다. 선을 벗어난 발언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강동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일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논평을 이미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개인적인 제가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이고 수권 정당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생방송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 야당과 다른 그 야당의 어떤 원내와
전혀 관계가 없이 개별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원내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죠. 어떻게 선거 쿠데타, 그다음에 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말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청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경청해야 될 언급이 아니라요. 경천 동지할 언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뭐 계속 국회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수석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